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6일 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단원 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뭐 가볍게 1번부터 볼까요? 기억 72km/h가 2m/s보다 빠르다. 이제 1초는 아니 1시간은 3600초고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뭐 36으로 나누면은 2m/s이기 때문에 똑같죠.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렇게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72에다가 1hour 그리고 1km예요. 뭐 1시간은 그러니까 이거는 1시간은 3600초와 똑같고 1km는 1000m와 똑같죠. 이걸 약분을 잘 해주면은 2, 1 하면은 20m/s가 되겠네요. 2m/s보다 빠르네요. 그래서 일단 맞는 말이고 50m/s는 1분에 50m를 이동하는 속력이다가 아니라 1초에 50m를 이동하는 속력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짧을수록 이동거리가 길수록 빠르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 사람이 더 빠르겠죠. 틀렸고 평균 속력은 운동 중에 속력 변화와 관계없이 전체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게 평균 속력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2번. 2번 볼게요.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분미터, 초미터, 시속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미터/s로 한번 속력을 통일해서 구해볼게요. 1분에 2400m를 달린대요.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1초에는 40m를 달리겠죠. 40m/s고 1초에 15m 날아가면은 15m/s고 응? 치타가 40m/s인데 비행기가 15m/s네요. 말이 되나? 어쨌든 15면은 100m를 10초에 달린대요. 그러면은 1초에는 10m를 달리겠죠? 비행기가 굉장히 느리네요. 자전거랑 비슷하네. 왜 그러죠? 그리고 시속 108km로 날아가는 야구공. 이것도 이제 3600분의 1000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 왜 이렇게 빨라? 108 곱하기 3600분의 1000 해주면은 3, 1, 30m/s가 되겠고 2시간 동안 144km를 달렸대요. 그러면은 1시간 동안 72km를 달렸을 거고 이거 곱하기 3600분의 1000 해주면은 20m/s. 속력이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A, D, E, B, C A, D, E, B, C 2번이네요. 이런 문제 어렵죠? 근데 몇 번 풀어보시면 익숙해지셔가지고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3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을 운동하는 여러 물체의 운동을 찍은 다중섬광 사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진을 찍은 시간 간격은 모두 같다. 이제 A나 B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똑같죠. 그 말은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넓어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그러면은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뭐 이 정도로 하고 보기 보면은 A는 B보다 속력이 빠르다.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운동하고 B는 이만큼 운동했어요. 그 말은 B가 더 빠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틀렸고 A와 C는 평균 속력이 같다. 평균 속력이 같으려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죠. 일단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그냥 거리 이동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초라고 하면은 C는 1, 2, 3, 4, 5, 6, 7, C도 7초네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아니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죠.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C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간격이 점점 넓어지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C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지 빨라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2번. 그리고 이제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4번하고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네, 그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4번 고속도로에는 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 카메라를 두 지점에 설치하여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을 구간 단속 카메라라고 한다. 어떤 자동차의 운동을 측정한 값이 다음과 같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 도로의 제한 속력은 110km/h이다.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는 10km고 A가 A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130km/h에 있고 B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90이었대요. 그리고 A에서 B까지 5분이 걸렸대요. 일단 등속 운동한 건 아니죠. 일단 10km를 5분에 달렸대요. 그러면 5분이면은 이제 1시간 나누기 5분 하면은 12니까 12 곱하기 10 하면 120km 버죠. 그러니까 120km/h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은 저희가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90보다 느리게 달린 순간이 없었는지 130보다 빠르게 달린 순간이 없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고, 자동차는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걸렸겠죠. 120이니까. 두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죠. 답은 5번이에요. 5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상을 굴러가는 장난감 자동차를 0.1초마다 찍은 다중 섬광 사진이다. 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똑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마다 이동을 했죠.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이렇게 직선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제 다음 문제도 풀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6, 7, 8번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 6번 오른쪽 그림은 수평면을 이동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가 구간의 평균 속력은 12m/s이다. 가 구간 보면은 5초 동안 60m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나눠주면 12m/s 맞겠죠? 그리고 나 구간의 이동 거리는 나 구간 60에서 120 이동했으니까 60m겠죠. 그래서 틀렸고,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기울기죠. 속력이 가예요. 그래서 틀렸고, 30초 동안 평균 속력은 30초 동안 150m 이동했기 때문에 150 나누기 30 하면 5m/s고, 각 구간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딱 특정 구간에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답은 1번. 7번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아니라 일정하기 때문이죠. 물체의 일정한 크기의 공기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도 아니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답은 4번이죠. 8번 보면은 그림은 쇠구슬과 깃털을 각각 같은 높이의 공기 중과 진공 중에서 동시에 낙하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A 지점에서는 쇠구슬의 속력이 더 빠르고 B 지점에서는 깃털의 속력이 더 빠르다. 똑같죠? 가를 보면은.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은 공기 저항을 받고 있지 않아요. 공기 저항을 받았다면은 깃털이 더 느리게 떨어지겠죠? 나에서 쇠구슬은 깃털보다 더 큰 중력을 받아요. 틀렸죠? 중력의 크기는 다 같아요. 가의 깃털은 나의 깃털보다 더 큰 중력을 받는다. 중력의 크기는 같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나의 쇠구슬은 B 지점에서 A 지점보다 큰 중력을 받는다. 이것도 틀렸고, 잠시만요. 뭐가 맞은 거지? 가에서 쇠구슬과 깃털은 공기저항을 받고 있다. 나에서 쇠구슬은 깃털보다 더 큰 중력을 받는다. 가의 깃털은 나의 깃털보다 뭐지? 다 틀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123쪽. 퀴즈 3쪽에 8번. 답이 3번이네. 쇠구슬은 깃털보다 더 큰 중력을 받는데 그 이유는 쇠구슬이 깃털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중력 가속도는 같지만 실제로 받는 중력은 그 질량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 드릴 테니까 9, 10,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연직 위로 던져올린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연직 위로 던졌으면은 처음엔 빨랐다가 느려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빨랐는데 점점 느려지는 거 5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가 아니라 근데 등 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죠. 그리고 10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자동차가 출발해서 정지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동차가 등속 운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등속 운동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차이 하면 30 곱하기 20 하면은 600m고 60초 동안 평균 속력은 이제 60초 동안 그 이동한 거리를 구해보면 되는데 여기가 600이었고 여기 밑면적이 20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면은 100이고 20 곱하기 20 나누기 하면 200이죠. 다 더해주면은 900 나누기 60 하면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1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3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2m 끌어당기는 동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6N으로 일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일단 6N이 맞고 물체의 과학에서 말하는 2를 해주었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3 곱하기 9.8 하면은 93 뭐 일단 중력 크기는 맞죠?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0입니다. 중력에 대해 하려면 중력에 수평하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일을 해줘야 되죠. 물체의 한 일의 양은 6 곱하기 2는 12 맞습니다. 답은 11번에 4번.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여기 29번하고 30번 푸셔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꼭 질문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없으셔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번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자극과 반응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